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남자 황PD입니다. 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 옆에서 숟가락을 얹고 싶은 정 소장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숟가락 얹었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젓가락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짧게 갈게. 네. 라면 회사야, 라면 회사. 젓가락을 왜 준비했는지. 그렇지. 우리 젓가락 없나 이거?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라면. 자, 라면 회사 하면 농심, 오뚜기, 삼양. 아우 삼양. 풀무. 거기 그만. 삼양. 삼양. 어깨 3위네요. 제가 좀 순위를 매기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삼양식품이고. 삼양식품은 사실 우리나라의 일본에서 라면 기술을 처음 갖고 와서 그렇지. 라면을 만든 원조 회사잖아요. 원조지. 삼양라면. 삼양.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저 무슨 뭐 족발도 원조 족발, 원조 할머니 족발, 장충동 그러는데, 왕족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왜 라면 봉지에는 원조 라면이라고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원조 받은 원조 삼양라면이라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 네. 원조 받은 라면이라고 하나? 또? 원조 받은 라면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라면이 이렇게 고급 음식은 사실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지. 자, 하여튼 뭐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바는 삼양식품이 뭐 아까 전에 방 PD가 얘기한 네. 노바렉스처럼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 또 각광받는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혼밥 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음식이 그렇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삼양식품 역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보니까 오뚜기가 네. 얼마 전에 제품가를 인상을 했어요. 라면값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라면값 인상이 실질적으로 오뚜기만의 어떤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이 삼양식품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 라면이 사실 배고픈 음식인데 그걸 올리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뚜기가 과감했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총대를 맸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별 반응이 없으면 같이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반응이 안 그럴 좋으면 수도 있지. 포지션으로 안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오뚜기가 총대를 안 맸으면, 이 총대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네. 자, 왜냐면 담합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다 올리면 그러면 니네들 담합했냐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네. 공정위에서 난리가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다만 오뚜기가 이렇게 라면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라면 기업들이 그냥 간단하게 라면 기업들이 뭔가 뭐 있지 않나 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삼양식품의 투자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자, 오뚜기가 올렸어. 네. 올렸으면 만약에 삼양식품도 올린다고 하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그렇죠. 그렇잖아. 단가가 올라가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밀가루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소매권 오르고 지금 팜유도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제품에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화두인데, 이거를 만약에 같이 따라 올린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그만큼 더 확보한다 라는 측면에서 1번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서민식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 올린다 이거야. 네. 그랬을 때는 또 그러면 나쁜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 동종업계인 오뚜기가 올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겨. 삼양식품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아무도 어떤 이슈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주목받을 만한 게 없는데, 오뚜기가 라면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거 어떡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느냐 매출이 넓어지느냐, 이런 그러니까 삼양식품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의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연 그럼 삼양식품은 내부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뭐랄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가지고 나온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라면 값이 제일 안 올랐네요. 그렇지, 안 올랐지. 다른 거만 인건비도 많이 오른 거 생각해 보면 라면 값은 정말 안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분식집에 가면 네. 라면에 김밥 아니야. 라김. 라면에 김밥인데 김밥 값도 1,000원 하던 게 지금 요즘에 비싼 데는 3,000원씩 해요.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8,000원 한 줄에. 김밥이 8,000원. 대단합니다, 여러분. 김밥 한 줄이. 혹시 8,000원짜리 김밥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어디가 그런지.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그다음부터 안 먹는데 아무튼 김밥 값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렇지. 라면 값이 지금 12% 인상을 했어. 저 오뚜기에서.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단가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가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핵심 포인트는 오뚜기 라면값 인상으로 인해서 삼양식품은 어떤가라는 측면인데 잠깐 그 삼양식품에 대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오로지 라면 그 회사라고 봐야 돼. 라면 제조업이라고 봐야 돼. 라면밖에 안 하나요? 뭐 다른 것도 하지.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것도 있던데 제가 제가 생각났어요. 음. 그 라면 봉지인데 라면 밥, 라면 만두, 삼양식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근데 넘어가시죠. 왜냐면 그런 게 매출 비중이 미미해. 그렇죠. 그래서 있다 이거죠. 면 스낵이 네. 95.7%.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라면 회사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부러 지금 그 삼양식품에 대한 대략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58%.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우리가 내수주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이렇게 뭐랄까 상식 외 의외로 수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운임하고도 관련이 있어. 이런 수출을 하는 거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HMR이라고 해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그리고 간단하게 끓여 먹거나 약간 밀키트 그 냄새가 좀 나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라면 시장도 덩달아서 올라간 거야. 이게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고립돼 생활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전투식량이 그래. 밀키트잖아요. 맞아. 사실 밀키트잖아요.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갑자기 그 격하게 공감을 했냐면 그 얼마 전에 내가 전투식량을 먹어봤다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 추억의. 그 전투식량을 팔더라고. 이게 뭐야? 맛있잖아요. 맛있더라고 또. 거기다 달걀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에다 얹어 먹으니까 이게 또 색다른 맛이더라고. 그런 거를 사실 이런 이제 식료품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라면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좀 빠졌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한 국면이 조정을 받았던 거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져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한데 하여튼 일단의 어떤 플랫형 박스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그럽시다.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금 보면 뭐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래. 깝이네요, 깝. 이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오뚜기 가격 인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좋게 보고 있다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이때 뭐 조금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 유성형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도치 스타일의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이런 건 뭐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고점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좀 문제지. 근데 고점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다시피 한 4개월 정도는 지금 뭐 큰 움직임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요걸 좀 길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바닥권이냐? 솔직히 바닥권은 아니야.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저점 찍고 그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뭐 보면 바닥 그 코로나 바닥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바닥 이후 크게 오른 상태도 아니거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뭐 이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그 뭐랄까 또 고점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지금 시점이잖아. 그래서 네.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요게 어떻게 보면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가 이번에 오뚜기가 이게 뭐지 하고 그 뭐랄까 세상에 미어캣인가요? 삼양식품도 있어요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그런 근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때가 지금 왜 연속으로 갭 하락까지 하면서 대파를 4개를 지금 여기다가 키워놨는데 요때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 매물이 나왔을 수 있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럴 때 이제 지금 어떤 그 강한 그 뭐랄까 대파가 이게 몇 개야? 4개, 네 개나 4개인데 지금, 갭 하락까지 한 대파니까 이게 엄청난 대파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개파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경기 방어주라서 혹시 이건 질문입니다. 경기 방어주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 한번 드려본 건데. 근데 봐봐. 경기 방어주든 뭐든 간에 우리가 차트 플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이런 4개의 개파락을 포함한 4개의 대파가 나왔는데 얘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한다? 사실 희박하잖아. 그렇죠. 더 떨어지지. 더 떨어지거나 왜냐면 바닥을 여기서, 더 기거나. 바닥을 그러니까 저점을 더 그 낮춰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최소한 한 4개월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바닥을 확인한 국면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네. 삼양식품을 주목하는 거야. 오뚜기 같은 것도 뭐 차트 비슷하다고. 근데 오뚜기보다 나는 삼양식품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이틀 연속 계속 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외국인 기관이 이때 그 방 PD가 맞아요. 얘기한 대파 국면에서 엄청나게 팔았지만 쌍끌이 매도를 해서. 쌍끌이를 매도했으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매도했으면 완전히 지금 이 바닥 맞아요. 네. 밑에 지하실을 지금 봐야 된다고. 지하 1층이냐 2층이냐 그거를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 지켜졌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오히려 저점은 우리 확인했고 더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는 저점을 지금 확인할 때는 아니고 오를 때냐 아니냐 요것만 봐주면 되는 그런 측면인 거지.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이렇게 좁혔다가 수렴했다가 넓어지고 좁혔다가 넓어지는 초기 초기 국면이지. 그러니까 넓어지는 걸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금요일 날이 너무 아쉬워. 이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는데 터졌다기보다 뭐 26만 주라서 그렇게 뭐 대단한 거래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 이게 차트 이 봉의 모습이 양봉으로 나와. 양봉의 형태를 띄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측면이 이제 내가 정말 아쉬운 거야. 근데 거래량도 많은 음봉이라서. 그렇지. 음봉이라서 조금 아쉬운데 다만 위치가 좋은 위치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이제 주목하자. 삼양식품을 주목하자. 바로 매수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매수를 하자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오뚜기로 인해서 삼양식품을 우리가 주목할 타이밍이 왔구나 네.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 움직임이 조금 거슬리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서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입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뭐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양봉의 가운데란 말이야. 네. 그럼 양봉의 가운데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 양봉을 만든 매수 세력이 있다면 이 네. 매수세의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가운데죠.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가운데가 왜 중요하냐? 이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 양봉을 만든 매수 세력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네, 거지. 물리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강한 이 자금을 가지고 있고 강한 매수세라면 이게 지금 자기들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용납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자, 우리의 매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양봉의 이 중간선 약 한 92,500원 선을 지켜주는 형태로 상승을 한다면 조정이라도 얼마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정도의 부분에 근처에 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관심. 매수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젓가락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게 아까 나는 노바렉스의 숟가락 근데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나? 노바렉스에는?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 이제 식품 알약 같이 돼 있는 거를 야, 그걸 숟가락에다가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네. 아니요 이렇게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적당량만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약품은 아니잖아. 보조 식품 아니야? 식품이죠, 식품. 좀 많이 먹으면 식품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다는데 잠을 너무 자가지고 막 잠충이가 되나?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면은 너무 많이 드시면 네. 배가 나옵니다. 삼양식품은 그냥 주식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라면은 혹시 자주 드시나요? 저는 잘 먹지는 않는 편이라서 네, 한번 먹으면은 또 이것저것 막 다 넣거든요. 그때 살찌나 봐요. 워낙 건강을 또 생각하시잖아. 저는 건강을 많이 저는 물도 차가운 물 안 먹습니다. 그건 따, 좀 따뜻한 물만 먹고 그냥 몸에 배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삼양식품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관심만 갖는 걸로. 젓가락질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삼양식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몰랐던 삼양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몰랐던 게 있었어? 몰랐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삼양식품 모르면 안 되지. 네. 그냥, 삼양식품 라면 예. 수출 라면 하면 사실 끝. 원조니까 예. 모를 수는 없죠. 근데 라면은 사실 이제 기호식품이잖아요. 선호 그렇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 중에도 삼양식품이 오늘 몰랐던 내용은 수출을 많이 했었구나. 이런 그렇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을 들고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